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황이 좀 되고요. 최근에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좀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좀 답변인데, 그 질문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미국 성장률은 좋은데 왜 우리는 이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역시 우리 어떤 지수는 장기 투자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약간만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회원과의 통화로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도박처럼 할까라는 것들, 그러면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도 좀 부족하고, 이거는 근데 사실 뭐 부족하다라는 표현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생각할 때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은 여전히 좀 많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S&P 500의 이 전고점 구간을 극복했다, 돌파 성공했다라고는 일단 보기 어렵습니다. 내일이 우리 시장이 쉬잖아요. 쉬고 있는데 우리는 쉬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코멘트는 사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만약에 제가 어떤 미국의 어떤 FOMC의 어떤 내용을 예측한다라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그쪽에 천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개인이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 정도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있을 어떤 시장의 이야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 다만 S&P 500이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흐지부지하고 빠지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우리 지수 역시도 크게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수급으로 좀 볼게요. 수급으로 좀 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누적 수급으로 좀 보겠습니다. 누적 수급으로 보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의 수급선인데요. 현재 이래요. 연초부터 보면 외국인의 수급선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횡보를 보였습니다. 쭉 횡보를 보였고, 이 언저리 때 수급이 좀 올라왔다가 다시 또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횡보를 보이고 있는 동안에 지수는 일정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움직였다기보다는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일단은 그 지수를 볼 때는 반드시 월간과 주간, 일간을 다 같이 보셔야겠죠. 그렇죠? 여기가 월간, 주간, 일간 차트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올라왔다가 횡보, 다시 올랐다가 횡보인데요. 이 횡보하는 이 구간만 놓고 보면,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보면 일정 이상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내려가면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빠지고, 아마 더 빠지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방향을 잡는지
하락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5월 달에는 조금 패시브 물량의 어떤 좀 수급의 악재가, 공급의 악재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요때를 보면 시장이 상승할 때 거래량들이 늘어요. 그리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 말은 상승에 확신하는 매수자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이 언저리 정도 오면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느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것은 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거야 라는 사람이 좀 죄송합니다.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요 언저리를 보면 하락할 때 어떤 거래량들이 좀 늡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최근까지는 좀 많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중요한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저는 이 하단도 건들 수 있다라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다 났다가 이사 한번 해가지고 다시 또 망가진 것 같아요. 일단 이사는 진짜 할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벤트를 굳이 예측하려고 하고 예측을 기반으로 선취매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일개 개인이 어떤 일부의 전문가가 맞출 정도면 아주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맞추는 것인 거지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알 정도의 어떠한 이런 부분이라면 이미 시장은 다 선반영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외국인 우리 지수를 보면 S&P 500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 대한 아직 해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지금 급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한 걸음 뒤에 나와서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수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과거에도 횡보하고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지수의 변동성보다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횡보의 끝에 상승으로 다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과 같이 봐야 될 것은 이제 환율이겠죠. 환율이 좀 심할 정도로 튀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아주 극도로 예민한 구간에 들어와 있을 때는, 아주 강세의 어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 지수가 쉽게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단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안으로 환율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중심선까지도 깨고 내려올 때 이렇게 환율이 다시 방향이 잡을 때 우리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환율이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복귀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지수가 앞으로 외국인의 방향은 아직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수로 역시 상승보다는 위아래 박스권 정도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일단 지수가 좋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5월 달에는 어떤 패시브 물량의 어떤 조금 이탈이 있을 거고, 대형주가 좋지 않다라는 어떤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부 중소형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소형주들은 어떤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들의 어떠한 스토리가 연결될 때 좀 상승도 가능할 것인데요. 시장 전반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풀베팅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좀 뒤로 나와 있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방향이 정해질 때를
오히려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5월달은 아마 환율이 너무 많이 튀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코스피의 변동성을 보지 말고 차라리 환율을 보자. 환율이 안정될 때 지수 역시 안정될 것이다.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도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환율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버티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놀랍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수급이 좀 많이 꺾일 만도 한데 생각보다 계속 뭔가 유지를 하고 파생시장에서만 계속 장난이란 말은 좀 그렇고 파생시장에서 샀다 팔았다만 계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부터 좀 주식 이 방송을 한 20분 안쪽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니까 저 역시도 모니터링을 제 방송을 지루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남은 10분 동안 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도박에 빠지느냐라는 생각인데요. 아까 회원분들과 좀 통화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가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은 뭐 어떤 한 회원과 뭐 PER이 뭔지 뭐 ROE가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그 기초적인 어떤 내용을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실적에 대한 것이 아예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어떠한 종목을 차트를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실적인데 PER이 100배가 정도 되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다시 여쭤보면, 그러니까 PER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현재 그 고객의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PER를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런 걸 샀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직장 외적인 어떠한 내용을 계속 공부하거나 시간 할애하는 게 에너지가 나지 않잖아요. 퇴근 이후에 와서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울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나는 주식을 공부할 여력이 안 되고 하지만 예적 근무는 싫고 그렇다면 해답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지수를 사는 것이죠.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립식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나는 이 코덱스 200의 수익률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아. 나는 개별 종목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 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추천하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방송에서 이렇게 떠드는 혹은 전문가들이 어떤 회사는 어떠한 스토리가 있어서 매력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솔깃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 줬을 때 실제로 실적을 좀 검증을 실제로 보면서 해보면 걸릴 수가 있을 텐데 그 필터링이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어떤 회원이 한 두어 종목을 얘기를 하셨는데 한 두 종목 정도는 실적을 볼 것도 없는 이런 잡주 테마주였고 한 종목은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뭔가 모아 나가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길게. 근데 그 종목을 봤더니 영업이익률이 1%밖에 되지 않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ROE도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 이런 회사를 왜 길게 장기 투자를 할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실적보다는 그 회사의 어떤 이름, 대기업이야? 뭐 이렇게 솔깃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전문가가 이 회사 좋다더라. 뭐 내년에 어떤 뭐가 있대 라는 어떤
이슈성 어떤 이야기들, 어떤 정보성 재료들, 뭐 이런 것들에 좀 소개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주가는 실적과 연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가의 어떤 이 회귀성이라 하는 것도 순이익과 가장 흡사하게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일부 종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장기적으로 간다라면 반드시 실적의 방향성이 확인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딴 거는 다 이렇게 치우더라도 일단은 아주 장기적이라면 BPS 여기 아니죠. BPS 요 세 칸 있죠. 요 세 칸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칸의 의미가 뭐냐면, 아이고 제가 또 잘못 껐네요. 여기죠. ROE와 EPS와 BPS 요 세 개. 장기적으로 보면 이 BPS가 꾸준히 우상향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EPS들이, 분기 EPS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ROE가 꾸준히 유지되는 혹은 약간의 상승을 보이는 요 정도를 골라야 된다고 봐요. 다시 정리하면 회사가 어떤 매출과 어떠한 흐름으로 계속 돈을 벌어서 그 잉여 현금이 계속 쌓인다라는 것이 BPS가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회사가 EPS도 증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ROE도 아주 높은 단계에서 유지하고, 이 ROE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이익률 역시도 높은 단계를 유지하는 이런 조합들이 맞춰졌을 때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고영 같은 회사들도 그래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BPS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고요. ROE도 높은 단계에서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도 높은 단계에서 한 20 정도, ROE 20, 영업이익률 20 정도로 유지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최근에 더존비전 같은 회사도 길게 좀 놓고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한참 동안에 2012년도부터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했거든요. 그때부터의 실적을 한번 좀 보면 이 회사 역시도 일단 BPS가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단 한 해도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ROE는 10부터 시작해서 10, 17, 19, 23, 23, 24, 24, 24. ROE도 서서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15에서 18, 21, 24, 23, 24, 25. ROE, 영업이익률도 서서히 증가하는 이런 회사들을 장기 투자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이 볼린저 밴드 120 하단 정도에 온다면 이거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카페에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카페에 올려드렸던 게 더존비즈원이었죠. 더존비즈원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더존비즈원을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 언저리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해서 너무 아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다시 한번 올려드렸던 거는 이 상단선을 지지한다면 앞으로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제 종목들을 좀 얘기해 보면, SK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도 계속 봐야 돼요. 왜냐면 SK 머티리얼즈를 길게 한번 봐볼게요. 이 회사도 이 원저리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상승이 더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역시 12에서 갑자기 30으로 쭉 유지되고 이제는 20 정도 후반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ROE 역시도 한 자리에서 두 자리, 그 다음에 20 이상에서 30을 이제는 30단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당연히 BPS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게 유지되죠.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이 올 때는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도 보입니다. 이런 단계들. 왜냐면 이런 좋은 회사들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잘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들이 시장이 무너지는 구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상승을 하는데 빠질 때가 시장이 무너질 때 같이 빠지는 경우 외에는 거의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우량하다라는 것을 꼭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더존이라든지 SK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은 장기 투자하기에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매수 관점에 들어오는 종목도 있죠. SKC 코롱 PI. 그러니까 SKC 코롱 PI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꽤 우상향을 높이 했다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바닥을 서서히 잡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왜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회사라는 건데요. 다만 어떤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이 좀 있어서 어떤 실적이 좀 나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 PI 필름이라는 것이 사용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전지라든지 일반 산업용 쪽으로도 서서히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2,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서서히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3만원 정도대인데요. 지금 가격대라면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의 위치가 맞거든요. 지금부터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한 분할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것이 어떤 착각이 뭐냐면 내 자식한테도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종목은 아주 천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보고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산업 사이클상 한 5, 6년 이상 올라가면 굉장한 행운이다라는 것이고, 한 1, 2년 정도만 추세를 만들어도 굉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한 5년 이상, 5년 가까이를 추세가 쭉 우상향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떠한 경제적 해자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보통 그런 회사들은 ROE가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생각을 해야죠. 나는 적어도 ROE와 영업이익률이 10% 혹은 15% 이상 되는 종목만 장기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영업이익률이 1%짜리 회사, ROE가 5%짜리 회사를 장기 투자한다?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내일은 우리 장이 쉬고, 그래서 쉬는데 글로벌 시장들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측할 정도라면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코스피의 어떤 변동성을 보지 말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수급의 방향이 아마 환율의 안정과 함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리고 5월 달에는 지수 대형주들이 역시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5월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식에 할애해서 어떤 공부를 할 시간이 안 된다면, 근데 한 5천 이상 정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5천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순수하게 월급쟁이가 5천을 만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천이란 돈으로 이상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공부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지수를 적립식으로 사는 법이 있을 것이고, 공부를 하기 싫은데 개별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량한 장기 종목을 찾는다면 ROE와 영업이익률을 항상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간 차트에서 굳이 어떠한 보조 지표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하루 쉬고, 수요일날 쉬고, 목금, 요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예, 5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